네, 어제 제가 생방송을 못했는데 그 이유는 민주당의 집권플랜본부 첫 회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4본부 1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 뭐 저도 기획상황본부의 기획위원으로 합류하게 됐고 옆에는 사장 남천동 요즘 정말 많은 히트를 치고 있는 오창석 평론가님도 또 이런 자리에선 진지하게 여러 문제점도 이야기하고 뭐 날카로운 질문도 하고 같이 대안을 모색하는 아이디어도 전하고 뭐 그런 자리를 이제 본격적으로 가지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이번 주 일요일 지금 뭐 평일 낮 생방에서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일요일 오후 3시에 조금 더 자세히 전해드리는 걸로 하고요. 아무튼 뭐 저쪽에서 맨날 뭐 윤석열 욕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데 비판은 하고 투쟁은 투쟁대로 하고 동시에 대안까지 마련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런 속보가 전해졌죠. 북한 쓰레기 풍선. 이제 이것도 너무 익숙해졌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벌써 30번째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익숙해져서 그냥 이제 처음에 오물풍선 얘기 나올 때는 좀 충격을 받았는데 이것도 뭐 한두 번이어야죠. 지금 계속 또 윤석열 정부에서는 자극하고 뭐 국정원이나 통일부에다가 아예 막 그 예산까지 줘가지고 더 자극해라. 그러니까 마치 이 국지전을 바라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는 건데요. 용산구 주민으로서 저도 뭐 미치겠습니다. 갑자기 자기 멋대로 이렇게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해가지고 지금 막 그 길거리에 막 실제로 동네에 저런 것들이 막 그 깔려 있는데 여기에 김건희 씨를 비난하는 그런 북한의 전단이 있다. 이게 또 뭐 중앙일보를 비롯한 언론에서 막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진짜 거리에 이런 게 막 깔려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특히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치와 향락의 대명사 마리 앙뚜아네트도 뺨칠 김건희 왕비라면서 지금 김건희 씨의 만행 이게 뭐 사실 한둘이 아니죠. 지금 뭐 대한민국 국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뭐 전 세계인들이 김건희 씨에 대해서 수근수근 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진짜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이 자체가. 근데 아무튼 이런 상황에 마리 앙뚜아네트 하면 또 떠오르는 게 있죠. 바로 김경률 씨가 그 올해 초에 마리 앙뚜아네트 얘기했다가 바로 꼬리를 내리게 만든 그 사건이 있었죠. 또 마리 앙뚜아네트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게 사실 지금 심각한 게 뭐냐면 국정원이 이명박 정부 때 특히 그 국정원 만행에 분노해서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건데 결국에 이 국정원이 다시 또 수면 위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온 오프라인으로 막 활개를 치고 다니는 것으로 보이는데 쉽게 말하면 민간인을 미행하고 촬영하고 경찰에는 접대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 이 그 국정원 직원 이모 씨라는 사람이랑 검찰, 경찰, 국정원 관계자들 전부 다 싹 다 그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 어느 정도 짓들을 저질렀냐? 민간인의 뭐 운동하는 거나 아니면 남편이나 지인을 만나는 모습이나 심지어 딸이 다니는 학원 정보까지 기록을 해서 저렇게 막 사찰하고 미행하고 그러다 걸린 거고요. 심지어 지금 막 촛불행동 여기에 대해서도 뭐 미행 기록이 적혀 있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이거를 심지어 기가 막힌 건 경찰이 사실로 인정했다는 거고요. 미행, 촬영 등을 통한 인적사항, 동향 파악 행위가 있었다. 이렇게 인정을 했는데도 그냥 이거를 그 불송치를 해버린 겁니다. 덮어줬다는 거죠. 심지어 이 경찰관들한테 선물과 향응을 제공했다는 것도 너무 노골적인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럼 도대체 어떤 명분으로 저걸 털어준 거냐 하고 보니까 이 자체가 진짜 기가 막힌데요. 국정원에서 쉽게 말하면 저 그 뭐 김 대표를 뭐 북한의 대남 공작 기관과 연계한 것으로 의심하게 된 근거가 확인된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저 북한하고 지금 뭐 그 꽁냥꽁냥 된 거 이게 의심이 된 근거를 확인했으니까 이건 충분히 국정원의 업무라고 볼 수 있지. 요런 식으로 그냥 털어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진짜 기가 막힌 건 근거가 뭔데? 근거를 내놓으면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냥 제가 지나가는 사람 보고 너 윤석열 지지자네? 넌 그러니까 뭐 내가 미행해도 돼. 뭐 거의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최소 어떤 근거가 있고 그게 그리고 충분히 그 미행 사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원래는. 근데 이게 다수의 사람들이 봤을 때도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얘기들을 저렇게 막 당당하게 떠들고 있다는 거고요. 심지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범죄를 인정 안 했다는 건데 요거는 그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지 않았다. 그리고
저 사람들은 함께 그 국정원 직원들과 저 그 해당 경찰관들이 같이 일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이건 뭐 형 동생 하는 사이니까 그러니까 선물 주고 받은 게 뭐가 문제냐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그냥 털어줬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심각한 게 뭐냐면 24년 7월에 이런 단독 보도도 나왔었는데 민간인 사찰을 하다가 국정원 직원이 걸린 거예요. 근데 걸렸는데 오히려 자기가 폭행을 당했다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되레 고소를 해버리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한두 번 벌어지는 게 아니죠. 특히 제가 이 국정원 문제에 대해서 왜 계속 그 심각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이명박 정부 때 국정원 심리전에 낚였던 당사자로서 실제로 그 국정원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계속 관심을 갖고 봤었어요. 근데 딱 이번에 요 기사를 보면서 이게 떠오르더라고요. 예전에도 국정원이 그 프락시를 하던 사람이 양심 고백을 했습니다. 왜 양심 고백을 했냐? 아니 유방암에 걸린 선배가 있는데 국정원에서는 그 선배의 남편이 민주노총 활동가라는 이유로 이 지하혁명 간부 한마디로 간첩으로 조작을 하려고 했다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아서 오죽하면 뿌락치가 양심 고백을 했던 사건입니다. 심지어 이 기사를 보면은 현직 의원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고 막 기자들도 포함되어 있었고 누군가를 사찰하기 위해서 소형 몰래카메라 같은 첨단 장비까지 동원해서 막 사찰했다. 그리고 갈비 9인분 추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모르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렇게 남들이 알아볼 수 없는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막 메일을 주고받으면서 나중에 걸리더라도 이걸 지적하는 사람을 음모론자로 만들고 증거가 없었다 이렇게 털어주기 위해서 저런 식으로 암호까지 썼다는 게 드러난 바 있는데요. 지금 이명박 정부 시즌2란 얘기가 나오는 마당에 지금 저들이 똑같은 짓을 저지르고 있다. 심지어 뭐 이명박, 박근혜, 전두환, 뭐 박정희, 이승만을 다 합쳐가지고 모든 걸 지금 막 짬뽕탕으로 만들어가지고 해선 안 될 짓들만 골라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정치인, 언론인, 법조인들까지 사찰을 하면서 여기 또 돈까지 막 받고 문제는 뭐냐? 저렇게 사찰해서 어디다가 써먹냐? 당연히 뭐 주위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압박을 받겠죠. 근데 그걸 넘어서 저렇게 그 사찰 정보를 가지고 정부를 비판한 인사들을 그 대상으로 심리전을 벌인다는 겁니다. 제가 왜 맨날 심리전, 여론전 이런 얘기를 하는 거냐면 저런 식으로 온라인상으로 저렇게 막 정보를 그 자기들 멋대로 이렇게 뭐 미행해서 입수하고 막 불법 사찰하고 해가지고 얻은 내용으로 정부의 그 눈에 가시가 되는 사람들에 대한 심리전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막 갈라치기도 하고 이 사람 막 공개 조롱도 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못 따라가게 만들고 그들이 대표적으로 벼랑 끝으로 몰아갔던 분이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죠. 그래서 아니 3,500명의 댓글 부대가 이명박 그 국정원 그 당시에 막 활개를 치고 다녔는데 이거에 대한 뿌리를 잡아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민주당에 19년도에 합류를 한 것이고 그때 당시에 이제 문재인 정부의 당정청을 다니면서 이 심리전 문제를 그때 뿌리를 뽑지 못하면 언제든 다시 나타날 거다. 그러니까 물론 제가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등장할 줄은 몰랐죠. 하지만 이들이 갑자기 그냥 어딘가에 일반인들인 척 살아가면 소위 실력을 키우고 그 사람들끼리도 온갖 망신을 당하고 털리고 그러다가 계속 점점 더 안 좋은 쪽으로 발전을 해갈 거 아닙니까? 언제든 등장할 수 있는데 그게 지금 시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그 원세훈, 김관진 이런 댓글 공작 주범들을 다시 끌어오는 윤석열 정부를 보면서 당연히 온라인상의 이런 그 심리전, 여론전이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다고 추측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다른 모든 막 신자유주의 정책이라든지 심지어 뉴라이트 인사들 더 노골적으로 갖다 쓰고 있잖아요. 근데 이 댓글 부대, 지금 안 그래도 수세에 몰린 윤석열 정부가 온라인 심리전을 안 할까요? 이것만 뭐 갑자기 정신을 차려서 안 할까요?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고요. 특히 경찰이 뭐 윤석열 퇴진 그 압박을 하는 촛불 행동에 압색도 나서고 그러니까 최근에 저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게 매우 매우 심각한 신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시민단체에서는 국정원의 민간인 불법 사찰 문제를 두고 국가 상대로 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한 상황인데요. 결국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냥 의심되니까 나는 널 사찰해도 되고 널 미행해도 돼. 지금 이게 국가의 그것도 아주 그 막강한 권력 기관이 할 짓이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당연히 맞서 싸우겠다. 국가와 국정원 상대로 소송하겠다. 참고로 이 국정원을 상대로 소송한다면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몇몇 사례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 이런 나중에 또 이제 여론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가고 있냐. 국정원은 제 역할을 한 것뿐이다. 국정원 파이팅이다.
아니 국가 안보를 위해서 이런저런 불법적인 음지에서 일하고 이럴 수 있는 건데 뭐 이런 거 갖다 호들갑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연결을 하냐. 이거는 북한, 민주당, 민주노총 이들이 지금 완벽한 원팀을 이뤄가지고 지금 윤석열 정권을 억지로 몰아가는 거다. 이런 프레임을 만들려고 계속 발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이 뭐 기사 댓글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커뮤니티에도 심지어 이게 정치 이슈가 주 콘텐츠인 커뮤니티 제외하고 그냥 일반 커뮤니티에도 저런 얘기들이 막 올라온다는 겁니다. 막 부동산 카페 이런 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맘카페도 주요 공략 대상 중에 하나죠. 중요한 건 뭐냐? 지금 김건희 씨 문제로 윤석열 정권이 수세에 몰리니까 이제 부랴부랴 저런 식으로 자꾸 무리수를 두는 건데 23억 원의 예산도 슬그머니 했다는 단독 보도가 오늘 새벽에 나왔습니다. 이게 그 올해 6월에 용산 어린이 정원도 사실 무리수가 굉장히 많은 개관이었죠. 근데 여기에 어린이 환경 생태 교육관이 있는데 김건희 씨가 환경운동가 제인구달 박사랑 만나면서 언플 얼마나 했습니까? 근데 요 만남에 맞춰서 건립 계획을 급조한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의혹이 제기된 거고요. 교육관 조성 예산도 보통은 연간 3억 원대인데 갑자기 뭐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23억 원을 그냥 끼워 넣어버린 겁니다. 이러니까 민주당 이용호 의원은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건데요. 아니 김건희 씨가 국정에 개입을 해서 정부 사업을 마음대로 주무른다는 게 이게 요 사안 하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저 사람은 권한이 없어요. 민간인이에요. 아까 그 방송하기 전에 그 큐큐님은 오히려 그 윤석열은 대통령이니까 그렇다 쳐도 김건희 씨는 민간인이니까 건드리지 말라고 얘기하셨는데 오히려 반대입니다. 민간인에 불과한 인간이 국정 운영을 막 하고 있고 심지어 막 공천에 개입했다는 얘기가 막 터지고 있고 막 땅이 갑자기 꺾이고 뇌물을 받았는데 오히려 이건 자기가 피해자라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고 주가 조작 그 범죄는 자본시장의 그 질서를 흐트러뜨리고 정말 많은 피해자들을 불러오는 그런 문제를 저질렀는데 오히려 자기가 피해자라 그러고 이게 말이 되냐고요. 심지어 이게 한두 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2-3시간짜리 자살 예방 행세는 1억 원 가까운 돈을 씁니다. 왜? 김건희 씨가 참석을 하니까. 심지어 KTV의 거짓말도 계속 드러나고 있죠. 여기에 뭐 최지혁 비서관이 이후로 막 승승장구했다는 건 다들 아실 텐데 공연 일주일 전에 여사님이 컨펌해준다는 녹취를 저 JTBC에서 입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의전 방안에 대한 아주 디테일한 논의까지 하는데요. 보시면 사전답사 관계자가 여사님 타령하면서 한마디로 이 모든 것은 이미 다 김건희 씨가 관계돼 있다는 게 뻔히 나와 있는데 KTV에서는 뭐라 그랬냐.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상황만 모면하고자 하는 그런 식의 거짓말을 계속하면서 대충 덮고 넘기려 했죠. 원래 김건희 초청할 계획은 없었다. 근데 행사 직전에 알았고 그 중간에 이렇게 그 예술인들 격려차 잠깐 온 거야. 이런 거짓말을 했는데 이것도 지금 다 박살 나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언론재단도 지금 논란이 터진 상황 아닙니까? 이번엔 또 무슨 논란이냐? 황제대관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김건희 씨가 지금 자기가 황제 행세를 하고 다니면서 검찰도 황제 조사를 받고 그러니까 오히려 검사들이 핸드폰을 뺏기고 오히려 조사를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기괴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원래는 언론재단 그 대강의실 여기는 정부 광고 관련한 기관만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원래 그렇게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곳을 일반 시민단체인 동물자유연대가 갑자기 기자회견을 한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하면 당연히 여기서 또 김건희 씨 얘기가 빠질 수 없는 거죠. 왜냐? 김건희 씨가 무슨 개식용 그 종식 촉구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건 김건희법이다. 얼마나 언플해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언플하고 자기 그 사진 탁 이렇게 찍고 이런 걸로 계속 또 언플 돌리려고.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언론재단 측은 실수였다. 이러고 그냥 넘기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보시다시피 역시 김명신의 나라였구나.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전해드렸던 전용기 그 분리 관련해서도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지금 제기된 상황인데 여기서 또 기가 막힌 소식이 전해지고 있죠. KBS에서 다음 사장으로 지금 박장범 씨가 거의 사실상 기정사실화된 상황이죠. 저 박장범이 누구냐? 파우치, 자그마한 파우치를 받았다고. 명품백, 디올백을 어떻게든 축소시키려고 저런 식으로 파우치 타령했던 인간인데, 저는 이걸 보면서 물론 뭐 윤석열 술친구란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이 광복절에 기미가요 틀어갖고 박민이 얼마나 욕을 먹었습니까? 이거 말고도 지금 KBS가 지금 민심 나락간 상황인데
그러한 박민을 저 파우치 그 김건희로 파우치라고 옹호한 그 저 박장범이 이걸 뚫고 이기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결국에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막 도이치 주가 조작도 불기소가 어떻게 됐냐? 아 이거는 일반 투자자라서 주식을 모른다. 이런 식으로 정말 이거는 보수주의자들이 봤을 때도 정말 막 품격도 없고 그냥 보수의 그 수많은 그 역사와 전통을 짓밟는, 물론 이제 대한민국의 보수는 지금 저 자칭 보수들은 제대로 된 보수가 아니죠. 진짜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보수주의자들 입장에선 열받을 수밖에 없는 소식이 빵빵 터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와중에 방금 전에 속보로 뭐가 전해졌습니까? 검찰에서 김혜경 여사한테 벌금 300만 원을 재고용했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나라가, 대통령은 제대로 보이지도 않고 김건희 남편만, 이게 한마디로 모든 게 다 김건희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김건희를 건드린다? 그럼 그냥 이틀 막 당하고 뭔가 열심히 말도 안 되게 띄워준다 그러면 승승장구하고 주요 요직에 막 배치되고 그런 상황이라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그 김건희 씨 문제를 물타기 하고자 계속 안보 불안 이슈 막 자극하고 있고, 그리고 무슨 뭐 삼김 특검 타령하면서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고, 김혜경 여사는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탈탈 털어대고 있고, 이런 중요한 시기에 그럼 집권 여당의 역할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동훈 대표는 뭐 하고 있냐? 윤석열의 영린을 건드렸다면서 국민 불만 1순위가 김건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면서 언론이 뭐 이틀 만에 작심 발언, 회동이라고 할 수도 없죠. 사실상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조사를 받은 것 같은 그런 따기 사정권 안에서 잔뜩 그 쫄아 있는 것 같은, 온갖 굴욕과 망신을 당하고 잔뜩 그 뿔이 났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무슨 저렇게 작심 발언이라고 하는데 기껏해서 한다는 소리가 뭡니까? 라인 좀 이렇게 정리를 해라. 저 한동훈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저 음주운전 행정관, 저 강기훈, 이런 사람들 막 언제 쳐낼 거냐 이렇게 지적을 했다면서 언론에서 마치 엄청난 결단을 한 것처럼 띄우고 있는데, 그래놓고 하는 게 뭡니까? 아니 추경호 성토장이 됐다는 거예요. 친한계들이 만찬을 가졌는데 거기서 윤석열 대통령을 어떤 식으로 그 국회의 권한으로 견제를 할 것인가를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추경호를 저렇게 겨냥하면서 왜 대통령실만 보냐. 물론 추경호 원내대표 문제 많습니다. 근데 추경호 한 명 쳐낸다고 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럼 갑자기 달라집니까?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짠뜩 쫄아가지고 제대로 거기다가 말도 못하면서 지금 뭐 추경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무튼 친한계 그 의원들이 추경호 원내대표를 향해서 대통령 특별감찰관 공약을 반대하냐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다는 건데, 여기서 또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배현진 씨죠. 단체 채팅방에서 추경호 원내대표한테 불만을 표시했다는 건데, 이렇게 추경호 원내대표의 입장을 내놔라. 특별감찰관 이거 추천 절차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여기에 또 다른 친한계 의원들도 배현진 의원의 힘을 보태면서 한동훈을 지원 사격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 입장은 뭐냐? 특별감찰관 추천은 원내 사안이다. 아무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게 원내를 계속 강조하는 거죠. 원내의 최고 의사결정은 의원총회고 의장은 원내대표다. 한동훈은 배지도 없고 원외 아니냐? 넌 그냥 그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 뭐 갑바 이거 채우고 머리 이렇게 잘 단속하고 어깨에 뽕 넣고 넌 그런 거나 하고 돌아다녀. 그냥 네 셀카 찍든 말든. 원내는 내가 이제 총 책임을 지는 거고 나를 따라야지. 어디 한동훈 따위가. 지금 요런 얘기로 서로 이제 그 기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추한 갈등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데, 그러자 이제 한동훈 대표도 그래서 이게 툭하면 긁히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항상 이 막대사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마지막 댓글은 내가 먹어야 된다. 막타는 내가 먹어야 된다. 약간 요런 심리를 갖고 있죠. 이런 말을 합니다. 당대표는 원내든 당 전체의 업무를 총괄하는 거다. 그러면서 굳이 또 치기 싫다고 또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한동훈 대표가 얼마나 웃기냐면 윤석열 대통령과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이거는 내가 합의를 했다. 여러분들이 놀랐겠지만 이런 확실한 합의는 또 내가 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지금 우리 시민들이 한미동맹 모르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으며, 지금 사람들이 한동훈 대표가 저희 용산 대통령실 찾아가서 이 한미 관계 어떻게 할 건가, 제발 한동훈 대표 뭐 설득 좀 해주세요, 이런 걸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까? 아니
다른 걸 다 떠나서 김건희 문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 대한 답변을 들으라고 다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중요한 거는 그 완전히 가가지고 25분 동안 밖에서 서서 막 대기하고 제로콜라 쥐어주고 집에 갔더니 그 뒤에 추경호 원내대표는 밥을 먹었다 그러고 이런 상황에 자기가 이걸 또 합의를 했다고 저렇게 떠벌리고 다니는 거 보면 야, 이러니까 한동훈계가 정말 그 형편도 없구나. 그러니까 말이 지금 뭐 20명 정도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진짜로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을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러니까 이딴 걸 합의라고 짓거리는 한동훈이나 이걸 또 엄청나게 그 찬양하는 그 한동훈 팬덤은 뭐냐? 지금 코미디하냐? 이런 반응들이 막 늘어나고 있는 거고요. 결국에 지금 저 자칭 보수라는 사람들이 피 터지게 자기들끼리 그냥 싸우고 있는 겁니다. 뭐 영부인을 지켜라, 한동훈은 나가라. 그래서 내부 총질, 배신자, 뿌락치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저 이렇게 그 한동훈 대표의 요 그 가슴뽕을 또 부각시키는 그런 사람들도 많죠. 소위 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로 보이는데 박근혜의 사기 탄핵이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주범이 바로 한동훈인데 윤석열을 또 저렇게 겁박하냐. 근데 웃긴 거는 저 박근혜 사기 탄핵이 된다 그러면 한동훈보다 사실 책임이 더 큰 건 윤석열 아닙니까? 아니 근데 요런 건 이제 이런 모순쯤은 뭐 사실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요게 굉장히 또 많은 시민들의 주목을 받았죠. 배신자 한동훈 사퇴하면서 요런 그 썸네일에 있는 저 사진이라든지 이게 30만 인파가 지금 저렇게 거리로 나선 리가 없죠. 근데 아무튼 저렇게 지금 한동훈은 한마디로 배신자고 뿌락치고 저거 민주당이다, 저건 좌파다, 진중권 김경률하고 어울린 인간 아니냐 이런 식으로 팍 쳐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이 성호 스님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저렇게 방패에다가 저런 미국 국기 또 저렇게 항상 달고 있죠. 이거 빠질 수 없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사실 태극기 부대가 이스라엘 국기까지 또 당당하게 내걸고 있는데 아무튼 저렇게 뭐 그 XE 요 얘기를 하면서 죽여도 된다고. 근데 참고로 저 일배로 유명합니다. 뭐 그래서 뭐 더 얘기할 그 가치도 없는데 아무튼 저런 사람들끼리 서로 지금 뭐 한동훈이 맞네, 윤석열이 맞네 막 저렇게 더티한 싸움을 하니까 뉴스토마토의 정기 여론조사 결과 또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민주가 50.4%, 국힘이 22.4%, 두 배가 훨씬 넘는 이런 격차가 왜 벌어지느냐? 결국 앞서 보셨듯이 저는 추잡한 그 우리의 그 국민들의 삶과는 무관한 자기들끼리의 이권 다툼, 심지어 친한계가 무슨 각성한 것처럼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지만 기껏해야 그냥 말 같지도 않은 그 김건희 특별감찰관 얘기나 하면서 시간만 질질 끌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마음 같아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훨씬 더 이 격차가 벌어져야 된다. 그 밑에 이제 조국혁신당 8.8, 개혁신당 3.8, 진보당 1.5 요렇게 있는 상황인데요. 저 개혁신당도 지금 뭐 이준석 씨 관련해서 말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죠. 근데 이거는 일단 좀 내일이나 정리를 해서 공유 드릴 예정이고요. 특히 결국에는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특별감찰관으로 지금 뭐 친한계와 친윤계가 붙었다. 언론이 저렇게 주목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특별감찰관 가지고 친윤계가 친한계가 붙었다고 친다면 계속 그런 걸 사람들한테 전한다면 그럼 어느 순간 특별감찰관은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건가? 그럼 친한계가 특별감찰관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거기에 힘을 합쳐야 되나? 이렇게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보는데 이미 유튜브의 시대에는 이 언론, 소위 미디어의 이런 프레임 거기에 쉽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결국에는 이 김건희 특검이 본질이다. 김건희 뭐 특별감찰관 이런 말장난하고 뭐 인적 쇄신하고 활동 자제하고 뭐 협조의 그 요청에 따르고 이게 본질이 아니라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김건희 특검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보통 정치에는 정답이 없다고 하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이 김건희 씨 관련한 이슈는 아무리 무슨 말장난을 한다 하더라도 의미 없고요. 이미 많은 시민들도 기승전 김건희 특검으로 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뭐 윤석열 대 한동훈으로 해가지고 언론이 뭐 특별감찰관 가지고 장난질을 친다 해도 본질은 김건희 특검이다. 특별감찰관의 한계도 굉장히 많죠 실제로. 그래서 김건희 특검이 본질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이번 내용도 좀 정리를 해보자면 김건희 씨 선출되지도 않은 권력이 결국에는 그 국정 운영을 본인이 아무런 자격도 없이 해왔음이 지금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거고, 뭐 예산 문제, 인사 문제, 뭐 공천 개입 문제 등등 지금 사방에서 문제가 터지고 있는데 이런 이슈가 지금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이거를 좀 핵심만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계속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희동이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